가오청룡은 중국의 연쇄살인마로 11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에 사형을 당했다. 1988년부터 무려 11명에 달하는 여성을 살해했지만 수사기법이 지금과 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무려 28년이란 세월 동안 체포되지 않았던 중국에서는 그가 활동했던 지역의 이름을 따 바이인 연쇄살인마로 불리는데, 한국에서는 그가 체포되었던 가정이 과거 한국을 공포로 떨게 했던 이춘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중국판 살인의 추억, 중국판 이춘재 등으로 불리고 있다. 학창시절에 가오정융은 비행기 조종사를 꿈꿨었다. 1964년 중국의 란저우시에서 태어나 매우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던 가오청룡. 오랜 꿈이었던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파 학창시절에 열심히 대학 입시를 준비했었지만 머리가 빡대가리였는지 2년 연속 시험에서 낙방하며 대학교 입학에 실패했기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곤 중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공장에서 일하던 중 1986년에 아내를 만나 바이인시에 정착했었다. 가오청룡은 이웃들로부터 후한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 아무 불평 불만 없이 부모의 병수발을 들었던 가오청룡. 오랜 기간 부모의 대소변을 받아주면서도 싫은 기색 한 번 낸 적이 없어 마을 사람들이 그를 효자로 불렀고, 그의 두 아들 또한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직장에 취직했기에 자식 농사에 성공했던 그를 주변 이웃들이 항상 부러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가오청룡은 가족들조차 모르게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니던 연쇄살인마였다. 첫째 아들을 낳았던 1988년에 한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성폭행 및 살인을 저질렀던 가오청룡. 이를 기점으로 살인에 중독돼 14년간 바이인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총 9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충격적인 건 주로 10대에서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한 번은 어린 소녀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렀던 가오청룡. 심지어 범행 때마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도주했는데, 이런 범행을 무려 14년 동안 이어오면서도 잡히지 않았기에 바이인시를 넘어 주변 도시에서까지 잡히지 않는 그를 두려워했었다. 가오청룡이 활동하던 당시 바이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괴담이 돌았었다. 오랜 기간 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자 불안감에 휩싸였던 바이인시 시민들. 가오청룡이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당시 바이인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들이 대낮에도 바깥에 나가기를 꺼려했는데, 급기야 빨간 옷을 입은 여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더라 라는 개소문까지 돌기 시작해 한동안 지역 주민들이 붉은 계열의 옷을 아예 입지 않았다고 한다. 가오청룡이 체포를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호적 덕분이다. 사실 그가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이미 그의 DNA를 확보했던 경찰. 하지만 바이인시에 호적을 두고 있던 시민들 중 해당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 밝혀지길 이 당시 가오청룡은 바이인이 아니라 고향인 난저우시에 호적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 가오청룡은 축부 때문에 체포를 당했다. 2002년에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용히 잠적했던 가오청룡. 이에 중국 정부에서 수사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해 호적 등록 여부를 떠나 바이인에 있던 모든 남성들을 상대로 DNA 및 지문을 대조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던 2015년 과거 뇌물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가오청룡의 숙부의 DNA가 범인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돼 가오청룡 일가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던 경찰. 그 결과 경찰이 2016년에 가오청룡을 진범으로 특정하며 희대의 미제 사건이 28년 만에 해결됐었다. 가오청룡이 살인마로 밝혀지자 그의 아들 또한 일을 그만둬야 했다. 평소 행실이 매우 올발랐기에 예상조차 못한 그의 살벌한 정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가오청룡의 지인들. 체포 당시 본인 소유의 학교 매점에서 체포됐는데, 체포 현장을 직관했던 경비원에 의하면 워낙 착했던 그를 범죄자로 생각하지 못해 전염병에 걸려서 잡혀간 줄로 알았다고 하며, 그의 아들 또한 아버지의 실체에 충격을 받아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체포 이후 가오청룡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었다. 체포 당시 나도 내가 체포를 당한 이유를 안다.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며 순순히 경찰서로 따라갔던 가오청룡. 별다른 저항이 없어 경찰이 자백이라도 하나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신문 도중에 갑자기 의자에 머리를 때려박으며 자백 말고 처벌을 시도했던 하지만 다행히도 죽지는 않고 머리만 찢어져 응급조치를 받은 뒤 별탈 없이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후 구치소로 이감됐을 때도 또다시 벽에다 머리를 박는 등 몇 차례에 걸쳐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그를 막기 위해 꽤나 애를 먹었다고 한다. 가오청룡은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밝혔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준비하며 변호사와 면회를 했던 가오청룡. 이때 변호사에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나는 악당이라고 생각한다, 비교적으로 미친 편이다 라는 말을 하며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하며,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것 또한 사회에 도움이 되고파 한 게 아닌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할 능력이 없어 돈 대신 장기 기증으로 때우려 했던 것이라고 한다. 가오청룡은 결국 사형을 당했다.
체포로부터 약 1년간 조사를 받은 결과 살인, 성폭행,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장에 올랐던 가오청룡. 재판 당시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되었다. 범행을 멈추기만 하면 금단 증상을 느꼈다 라는 말을 하며 계속해서 유가족을 자극해 이에 재판부에서 전재산 몰수와 함께 사형을 선고한 결과 가오청룡이 항소 대신 판결을 받아들이며 2019년 1월에 사형이 집행됐었다.